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예상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재판을 수원지법 형사 11부 네. 신진우 부장판사 재판장이죠. 네. 이 부장판사가 맡게 됐는데 이거는 이 배당을 무작위로 한 거죠? 이게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 1년 8개월 했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증거도 아주 많았고, 예. 그런 상태에서 1년 8개월을 겨우 해가지고 진짜 우여곡절 끝에 판결을 그렇죠. 내렸는데 이걸 다른 재판부에 또 배당한다. 이러면 이것도 또 뭐 그쪽 특히 이화영 부지사 그런데 이재명 지금 대표 같으면 온갖 지금 재판 지연에 관한 예. 기술을 많이 발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포크러주의로 달인이죠. 예, 달인. 재판 지연 전략에는. 그러니까요. 일반인이 그렇게 해도 재판 지연이 많이 되는데 예. 거대 야당 대표가 그러면 재판부도 그 신청을 뭐 기피 신청에 이걸 그대로 기각하기가 힘들죠. 예. 그래서 이 1년 8개월 이상 또 걸릴 수 있습니다. 진짜 뭐 이번 다음 대선 전에 판결 나오기는 1심 판결도 나올지 예. 모를 정도로 걸리는데 신진우 부장이 쟁점을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요. 예, 뭐 저번 뻔히 알고 있죠.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예. 대로 이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부지사가 보고한 데 대해서 승낙을 했느냐 이건 제가 판단을 안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거는 딱 그대로. 기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그걸 그렇죠. 굳이 판단할 예.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심정은 다 가지고 있을 거고요. 예. 신진우 부장이 판단을 안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다 알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라든가 그 말이 다 신빙성이 있다. 예, 그걸 인정을 했어요. 이화영 부지사 쪽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는 전부 다 믿을 수 없다. 이미 결론을 다 그 부분 쟁점에 관해서 심증을 증거조사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진행이 빠르지 않을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으로서는 우리 법원의 그런 전신관여 법과는 그 이후 재판에도 관여를 할 수 없다는 소송법 규정이 있어요. 그게 고등법원에 있을 때 재판장으로서 재판했으면 대법원에 그 사람이 대법관이 되면 할 수 없다. 예, 그렇죠. 그런 그 전신관여 재판장의 판사의 지금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건 아닌데 예. 그 어떤 그 성격에 비추어 보면 그 법조문에 그렇죠. 조금 그 의미는 있죠. 예. 왜냐하면 그 이화영 재판에 좀 관여해서 심정을 다 형성한 그게 사람이 사실은 뭐 이재명하고 똑같은 거죠. 내용 아닙니까? 예. 법률적으로는 전혀 전신관여가 아닌데 예. 이재명 측에서는 계속 지금 아마 이 재판을 끌기 위해서 주장할 게 바로 그런 법원리 이걸 갖다 유추해서 이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아마 벌써부터 기피 신청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 신진우 부장이 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신속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관해서 그 뜻에 맞으려면은 신진우 부장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신진우 부장 판사가 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김성태 네. 전 쌍방울 회장은 물론이고 안부수 아태엽 회장 네, 다 회장. 관련자들 아닙니까? 네. 방영철 네. 또 쌍방울 부회장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재판도 다 해가지고 지금 구속시키고 전부 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의 연장선상에 이재명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가 몸통이죠. 그러니까 좀 전에 방용철이나 이런 사람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이게 지금 증인신문 조서가 다 있단 말입니다. 예, 예. 있기 때문에 만일 그런 게 없으면은 새로 증인신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가져오면 예. 기록 송부 촉탁이라고 그럽니다. 예. 검찰에서 하겠죠. 이화영 부지사 사건의 기록 송부 촉탁을 하면은 그걸 변론 조서, 증인신문 조서는 절대적 증거력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는 검찰 신문 조서나 경찰 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부인해 버리면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예. 그 증거를 쓸 수 없고 다시 진술했던 사람은 전부 다 불러내 가지고 예. 증인신문을 새로 해야 돼요. 엄청난 시간이 걸리. 증인신문 사항도 하루 종일 할 거예요 아마. 예. 하루가 아니고 이틀, 3일 할 며칠씩 하잖아요. 몇 개일씩 할 수 있는데
이거 증인신문 조서를 쫙 내버리면 예. 절대적 증명력이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재판부가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이거는 다른 재판부에서 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예. 재판에 있어서 김성철, 방용철, 네. 안부수 이런 사람들의 증인신문 조서는 있죠. 그 외에 증인신문 조서도 많을 거예요. 그대로 가져와서 이 재판에 그대로 쓸 수 있거든요. 사건이 뭐 보고 받았냐 아니냐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네. 쟁점이 그 증인을 뭐 따로 신청.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서 지금 대장동이나 백연동은 지금 수십 명 수백 명의 증인을 신청해 놓고 그걸 다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몇 년을 끌려는 지금 작전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재판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신속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년 2월까지 과연 1심 판결이 나오겠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신진우 부장판사도 원래는 올 2월에 예, 인사 대상인데 대상이었네. 전에 여 변호사님이 예. 좀 이런 그래서는 안 사건에 된다. 대해서는 좀 예. 인사를 늦춰가지고 예, 예. 마무리를 짓고 가는 게 옳다 예. 여기서 주장을 했는데 그 그대로 얘기를 교의대 그런지. 대법원 사법부가 들었는지 어쨌든 1년간 예. 그 인사를 유보를 해서 예. 내년 2월까지. 예. 근데 재판정은 3년을 한다고 그러네 내규상. 예,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신진우 부장판사가 그동안 이 사건을 쭉 다뤄왔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또 집중 심리를 하면은 내년 2월까지 인사 전에 결론 낼 수 충분히 있죠. 예. 쟁점이 뭐 1심은 나올 수 똑같은데요, 뭐.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쟁점은 다 나왔고 사실상 이화영 재판에서 그 쟁점에 대해서 거의 다 얘기가 다 예. 끝난 상황이고 다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화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판단을 안 내렸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다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김성철과에 예. 전화해가지고 통화도 했고 예. 감사합니다 이야기도 했고 그것도 이번 이화영 재판에서 나왔어요. 예. 다 믿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인정했거든요. 예. 이 때문에 다만 이제 늦어진다면 기피 신청 이게 이제 아마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갔다 오려면은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요새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김명수 전 대법원장 같은 건 모르겠지만 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하에서는 좀 빨리 기각해서 내려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좀 속도전을 펼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아주 단호하게 추상 같은 이 재판을 해서 징역 2년에 예. 바로 법정 구속을 해버렸어요. 예. 조국은 지금 돼요. 2심에 가서도 법정 구속을 안 했지 원래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입니다, 그게. 그리고 올 2월에 판결이 내진 김만배 이 화천대유 대주주 최윤길 성남 전 시의회 의장 이 사람들이 도개공 그 조례안을 돈 주고 적당히 해갖고 이 시의원들 동원해갖고 통과시킨 거 그것에 대해서도 김만배는 2년 6개월 최윤길 전 시의회 의장은 4년 6개월을 때렸어요. 진짜. 그러니까 예. 엄하게 엄한 아주 사람이에요. 단호하게 예. 이렇게 하는 판사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정치권 눈치 이런 거 안 보고 예, 예. 자기가 소신대로 하는 사람이기 법대로. 때문에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신진우 부장 이게 그쪽으로 배당된 게 천만다행인 게 예. 다른 데 됐으면 이 결론을 또 인권법이라든가 예. 이 출신이 하면 이거는 이게 법원이 진짜 난리가 날 거라고 이게 예. 개딸들을 비롯해서 신진우 부장에 대한 공격이 그래서 이번에 신진우 부장한테 한 거는 이 결론이 이렇게 서로 배치되는 거 달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거기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네. 대표도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렇게 딱 배당이 되니까 멘붕이라고 쉽게 멘붕이죠. 이야기하면 네, 멘붕이죠. 또 좀 어려운 말로 기절초풍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큰일 나버렸구나. 뭐 이화영 변호사도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라고 뭐 자백 다 했는데요, 뭐. 그래서 그런지 예. 12일 날 검찰 기소했고 13일 날 또 배당이 됐고 엄청나게 그런데 빠르죠, 지금. 13일 날 예. 이재명 대표가 모든 당무를 취소하고 비공개 일정을 가졌다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그렇죠, 세웠다고 대책이죠. 봐야겠죠. 예. 야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느냐. 이제 맞습니다. 바로 준비기일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 대처를 해야 하는데 일단 변호사는 박균택 의원 있지 않습니까? 전 광주고검장. 이번에 이걸 위해서 변호사들을 많이 의원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어쨌든 7명을 변호사를 지금 선임을 일단 했더라고요. 국회의원이
변론을 해도 되는지는 또 모르겠는데. 뭐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건 예. 뭐 법적으로 어쨌든 금지는 안 했는데. 이재명 지사는 또 거기 자기 SNS에다가 불법 사채, 도박, 주가 조작, 조폭 출신의 사업가하고 내가 짜고 600만 불을 북한 측한테 줬다고 하고 물음표를 딱 찍고 자기가 성남시장 때 했던 그 영상이 있습니다. 부패 지오, 청렴 천국. 그러니까 자기가 이 부하들한테 그런 게 직원들한테 청렴해라는 그런 그 지시를 내린 그 영상까지 딱 붙여가지고 나오고는 아무 관계없고 나는 김성태를 모른다 이러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슨 말을 입으로는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 얘기들은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예전부터 쭉 했던 얘기를 또 한 거 보면은 더 이상 할 얘기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부인할 수 있는 뭐 새로운 카드를 내놔야 하는데 그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재명 대표 똑같은 주장을 계속. 김문기 씨하고 호주에서 골프까지 같이 몇 시간 쳐놓고도 모른다 할 정도의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그 위정교사 뭐라든가 그 공직선거법의 그 KBS 그 기자 검사 사칭 이건 뭐 명백함에도 계속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뭐 청렴 천국요? 청렴 전국 부패 지옥. 그게 이제 그게 저 성남시장 때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대장동 사건을 또 이렇게 갖고 자기는 저수지로 돈을 엄청나게 빼놨다는 원래 있죠. 혐의를 받고 있지 오 않습니까? 교수님도 직장 생활 하셨지만은 진짜 청렴하고 이런 사람 청렴이란 말도 안 됩니다. 그냥 자기 일 묵묵히 자기 일 진행하고 외부인 안 만나고 하는 거지. 그런 걸 내세울 때는 있죠. 뭔가 구린 게 있다. 사람들이 나를 의심할 것이다. 그래서 내세우는 거죠. 더군다나 김성태를 모른다고 쌍방울과의 관계는 내복 한벌 사입은 것밖에 없다. 이게 이재명의 주장인데 지금도 똑같은 주장. 그게 다른 새로운 카드를 내놓을 수가 없는 건데 이번 이화영 재판에서도 김성태가 자기 돈 준 걸 확인하려고 돈 줄 때마다 2번의 전화를 했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검찰의 창작 수준이 점점 떨어진다는 그렇죠. 자꾸 그러고 그다음 이거는 지금 말하는 건 있죠. 법원이나 검찰을 향한 게 아니고 자기 지지자, 그렇죠. 국민용이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은 이게 뭐 거대 야당 대표고 변호사가 거짓말 하겠냐. 지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믿을까요? 그래야 지지를 하지. 그래서 계속적으로 끝까지 가더라도 유죄로 밝혀지더라도 그때까지는 내가 무고하다. 이런 믿는 사람이 또 있으니까요. 또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어떤 법원이나 사법의 칼날이 자기 목을 점점 조여오고 있다는 걸 지금 너무 느끼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멘붕이라 그러셨나요? 지금 그 상태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를 한 3개로 보더라고요. 하나는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 이화영이도 그 기피 신청하고 77일간 이 재판을 연기를 하는 그런 효과를 얻어서 총선 이후까지 넘어갔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중앙지법으로 이관 신청하는 거. 이제 마지막 카드가 도대체 안 되겠다. 무조건 탄핵이다. 신진우. 이 3가지라는데 이 3가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글쎄, 가능한 다 하죠. 우선 그 기피 신청.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피 신청하면 재판이 정지될 수밖에 없으니까 효과는 있는데 과연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얼마나 빨리 그 결론을 내려 보내주냐가 중요하죠. 뭐 길어봤자 2달이 돼요. 2달이지만 이화영이도 왜 이렇게 안 내리냐 했는데 77일 걸린 거 보면 한 2달 조금 더 걸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더 빨리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이화영 재판 결과도 하나 와 있고 한데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재판 끌기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다음이 중앙지법으로 이제 이송 신청하는 거. 근데 이 사건이 이게 이제 그걸 봐야 됩니다. 어디서 재판하는 게 가장 소송 경제적이라든가 재판 진행상 그 효율적인가. 그걸 본다면은 지금 수원에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근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중앙지법에서 그렇지 않아도 3개나 하는데 또 수원까지 내가 어떻게 가느냐. 당 대표까지 맡고 있는 사람. 그거는 자기 사정이고. 그래요? 그 재판은 법관이 하는 거고. 누가 정합니까 이런 것은? 법관이 정하죠.
이관은 법관이 정한다니까요. 아. 그 담당 재판장이 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편의 이송이라 그럽니다. 예, 이게 법에 정해진 이송이 있고 관할이 아니거나 할 때 이거는 관할이 둘 다 있을 수 있죠. 서울중앙지법도 있고 수원도 있는데 이걸 편의 이송은 이건 기각한다고 해서 더 이상 여기 대해서 뭐 항고를 한다가 이런 건 없습니다. 아, 그걸로 끝입니까? 예, 끝이죠. 예.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탄핵. 국회의원 구성이라든가 여기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폭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그 중도층 국민들이 지금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아마 지지를 철회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예. 지금 신진우 부장에 대해서 하면 자기들도 보복이란 게 탄핵 추진하면은 무슨 법이라든가 뭐 위반이 있어야죠. 뭐 헌법에 위반한 뭐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없지 이거는 않습니까? 순전히 그냥 이재명 방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국회 독재 이런 걸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른 뭐 탄핵 검사에 대한 탄핵이라든가 뭐 그다음 특검이라든가 많이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이런 수긍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해병대원 특검이라든가. 네. 그런데 이거는 뭐 진짜 얼토당도 않고 이거는 국회가 상권을 다 주겠다는 국회가 지겠다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이 상권을 다 장악하겠다는 그 입법 독재, 그다음 국회 독재, 일당 독재의 전형적인 모습. 우리 군사 독재 시절에도 안 했던 일당 그렇죠. 독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 그때도 국회에서 야당하고 흉내라도 냈지 않습니까? 그럼요. 서로 협의하고 이런 물론 독재 체제하지만 지금은 아예 협의가 필요 없다. 이런 걸 지금 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신진우 부장 만일 탄핵으로 가면 있죠.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게 국민의힘이 하도 허약해서 제가 뭐 말씀을 못 그래도 드리는데 민주당에 대한 역풍이 엄청나게 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거는 함부로 쉽게 꺼낼 수 있는 그러니까요. 카드는 아닙니다. 그냥 이제 겁은 줄 수 있는데 신진우 부장이 이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주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걸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이 임성근 부장 탄핵을 하라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하다가 본인이 거짓말 명소가 돼버렸는데 법관에 대해서 탄핵은 진짜 이거는 힘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액션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닐까. 지금 민주당으로서도 이걸 함부로 추진할 수 없는 게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만 국민의힘 정말 이거 무능하고 무기력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30%고 민주당은 27%입니다. 30%가 깨져 있는 상황이고 또 MBS라고 국가 지표조사라고 여기도 아주 알아주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 아닙니까? 여기도 10일에서 12일 갤럽은 11일에서 13일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민주당은 26, 국민의힘은 29예요. 국민의힘보다도 지금 이렇게 일당 독재를 지금 하다시피 막 밀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해갖고 저 국민의힘보다도 더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에 대해서 뭐 탄핵 운운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그다음 검찰이 그동안 지원 업보 검찰이 그냥 표적 수사하고 이런 많은 국민들이 뇌리 속에 있으니까 좀 그래도 검찰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검찰이 당한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법관에 대해서 있죠. 특히나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한 법관에 대해서 이렇게 나선다는 거는 이거는 보복적 차원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보호하기라는 그런 인식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진행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이화영은 9년 6개월의 중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종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북 소금금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는 제3자 뇌물죄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800만 불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이 넘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제3자 뇌물죄로 지금 그 수혜자는 이재명으로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어느 정도 형을 받습니까? 이제 뭐 주범이냐 종범이냐 이거는 우리는 이제 그건 법률에 나오는 거고 사실은 법관들은 공범으로 봅니다. 거의 대부분을. 근데 이제 공범 중에서 역할이 좀 더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그걸 주범 뭐 종범이라고 말하면 말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있죠. 자기 욕심 때문에 방북을 추진하고 그다음 쌍방울 동원하고 할 리는 없거든요. 그럼 이화영이가 자기가 뭔데 방북을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방북에 이재명만 쏙 뺐잖아요. 네. 그때 그 어떤 감정 싸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경선 과정에서 네. 뭐 그래서 뺐다는데 그래서 이게 대선 나가려다 보니까 큰 업적이 하나 필요한데 방북이 제일 폼 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추진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겉으로야 뭐 밑에서 이화영은 진짜 행동대원이었지. 방북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보스는 뭐 이재명이거든요. 그러면 뭐 이게 800만 불 100억. 그 다음 뭐 다 하면은 한 20년 이상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난번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뭐 선물을 좀 받고 또 한 500만 원인가 이렇게 뇌물을 받아가지고 징역 이전에 1심 때 법정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재명도 지금 이 신진우 부장판사의 그동안 판결을 쭉 보면은 바로 법정 구속 대상이다.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신진우 부장은 제가 보니까 이때까지 그냥 뭐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 재판한 사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주의자고 예.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진짜 지금 나 떨고 있니 하는 뭐 영화 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이 법정 구속이라는 것은 무슨 어떤 규정이라든가 내부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재판장에 관례는 있습니다. 그 아니, 실형- 어떤 사람은 예. 2심가도 지금 조국처럼 예, 법정 구속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 1심에서 막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이게 법에 뭐 정해진 건 없고요. 그러니까 근데 원칙은 관례하고 원칙은 그 실형을 선고하면은 법정 구속을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는 실형 선고하고 법정 구속 안 하고 뭐 아주 관대한 재판장인 것처럼 한 그러니까요. 다음에 뭐 인권을 그걸 보장하는 위로 거죠. 떠넘기는 거거든요. 그 법정 구속을 자기가 안 하는 거는 내 손에 피 묻히기 싫다. 이거거든요. 근데 신진우 부장판사는 그런 거 그런 거 없죠. 은수미 눈치 안 보는 것 같아요, 정치권. 아니 그 원칙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법정 구속 실형 선고하면 원칙이다. 예. 이 때문에 그 상급 재판부에서도 이 법정 구속 안 하고 실형 선고한 사건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 재판장에 대해서 니는 좋은 일만 하고 나는 악역을 맡으란 말이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떨고 있죠. 있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이거 신진우한테 걸렸다가는 1심 아무리 재판 지연 침대 축구 전략을 펴더라도 이분이 그거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고 또 이번에- 그렇다고 예. 탄핵하자니 여론이 무섭고 참 큰일이구나. 이번에 침대 축구를 할 수가 좀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니까요. 이화영 때문에. 이화영이 오히려 자기한테 지금 더 싫어진 거예요, 이게. 예, 그런 것 같습니다.